안녕하십니까. 역세권 연대 저이기로입니다. 오늘은 광운대 역세권을 주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운대는 어디 있냐 하니까 노원구에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노원구의 성북구하고 이렇게 이제 인접한 곳에 있는데, 원래 광운대역이라는 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성북역이라고 있었죠. 근데 이제 대학교 이름을 따서 바꿨는데, 왜 광운대 역세권을 주목해야 되느냐? 사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1호선 지금 이제 운행하고 있고, GTX C 노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동북선도 인근에 또 지금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노후된 지역이 이제 투자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데,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광운대역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네이버 지도에 가서 살펴보니까, 여기가 이제 광운대역인데, 그 위쪽으로 이제 월계역이 있고, 밑으로 이제 석계역이 있죠. 그리고 또 우측으로 보니까 이제 공릉역도 있고요. 7호선.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광운대역 주변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철도, 예전에 성북역 쪽으로 철도가 굉장히 많이 지나갔죠. 그래서 철도역이 많고, 또 옆에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역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시멘트 회사를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철거했습니다. 공장을. 그래서 철거와 동시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광운대역이, 저도 가본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지나치기는 해도 역에 내려서 주변을 보는 게 이제 쉽지 않았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노후됐더군요. 요게 이제 현재 광운대역 모습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사진으로만 봐도 아주 어떤 시골역 같아요. 물론 지상역이라 이제 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손을 안 댔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쪽에는 또 역 앞에는 또 마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노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역을, 그러니까 개발할 지역을 한번 훑어보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 찍었는데요. 그래도 꽤 잘 나오더라고요. 이 레일이 제가 가서 보니까 한 30개에서 40개 정도 되어 있어요. 레일 하나로 전철이 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있으면 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선은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단선은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무려 30, 40개 이상 레일이 있더라고요. 물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일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시멘트 공장도 철거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어떤 공해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 레일이 있는 곳과 시멘트 공장이 있는 곳이 합쳐져서 역세권 개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쪽에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이곳을 개발한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철도역이 있는 곳을 많이 개발들 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곳이 광운대역인데, 이걸 개발한다는 아이디어를 내신 분한테 좀 이야기 좀 해보고 싶을 정도인데, 정말 멋진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하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광운대 개발하는 역 조감도인데요. 이게 49층짜리 이제 건물이고, 또 주상복합 아파트도 들어가고, 또 쇼핑센터도 들어가고, 여러 어떤 복합적인 개발이 이제 들어가는데,
아주 그 굉장히 멋진 강북 지역에서는 가장 멋진 역세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주변에 또 중랑천이 있거든요. 중랑천을 또 지하 공사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중랑천 옆에 도로를 지하 공사하고 있죠. 그러면 지하로 된 위에는 뭘 하냐 하니까 숲으로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이 있고 공원이 있고 또 내 집이 있고 또 유통시설 또 상업시설이 있고 또 전철이 지나가고 GTX 역세권이 환승이 되고 뭐 아주 환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광운대 역세권 미래복합도시다 해서 노원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대 156,492평방미터 47,000평 정도를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유통, 업무 설비, 도로, 철도가 접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 규모가 물경 2조 8천억이나 들어간답니다. 2조 8천억. 예. 강북에 작은 역인데 역에다가 2조 8천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역을 만든다는 증거가 되고 49층 복합단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2024년도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고 원래 올해 하반기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죠. 그래서 202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강북 지역에 가장 멋진 아주 여기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개발 계획서인데 이제 공공용지에는 뭐가 들어가냐 하니까 체육관, 도서관, 청년 창업 지원, 지역주민 복합 공간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업용지에는 랜드마크 호텔 아주 초고층 49층 호텔 들어가고 업무 상업시설 또 동북권 신경제중심지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호텔, 업무, 판매시설, 오피스텔 이렇게. 그리고 복합용지에는 뭐 거리공원, 열린광장, 테라스형 상가 조성으로 문화쇼핑, 힐링 다양한 테마의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여기에도 공동주택이 3,400세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다 있는데 요 안에 역세권 그 섹터 내에 3,400세대의 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이분들은 역 바로 옆에 이제 내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주 멋진 컨셉을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광운대역은 원래 1호선 하나죠. 지금 현재 1호선 하나인데 GTX C 노선이 이제 같이 환승이 되게 되는 거죠. GTX C 노선은 양주의 덕정역이라고 있습니다. 덕정역에서 수원까지 가는데 청량리 거쳐가지고 삼성역 가운데 이제 광운대역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광운대역이 굉장히 예전에 이제 작은 역이었다면 굉장히 그 부상하는 그런 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진 경위도 뭐 2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이 되면서부터 쭉 이렇게 해왔는데 2023년 상반기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 협약 체결을 해서 하반기에 이제 착공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내년 초에 연말 정도에 이제 착공하는 게 원안인데 내년 초로 이제 넘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28년도에 개통을 하게 되면 여기가 예전에 그 광운대역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그 천지가 개벽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고 또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반대쪽을 못 보고 그러니까 중랑천 쪽을 못 보고 이쪽 출구 쪽만 보시기 때문에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하늘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이 지역의 그 미래를
좀 내다볼 수가 있는데 2028년 이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인접해서 동북선 이제 경전철이죠. 요게 그 왕십리 왕십리역에서부터 이쪽 왕십리 북서울 꿈의 숲 중간에는 좀 생략했습니다만 우이역 또 월계역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사거리역이라고 있는데 강북에서 은행사거리역을 학생들은 잘 알죠. 이 학원가가 많아가지고요. 이 목동, 대치동, 또 이 중계동 그 학원가가 아주 유명한데 거기에도 이제 전철이 들어가게 됐죠. 또 불암산역으로 해서 상계역 이렇게 되는데 요게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추진 경위를 보면은 뭐 쭉 이렇게 2018년부터 이렇게 쭉 했는데 2021년 7월 달에 이제 착공을 해서 2026년 7월 달에 이제 준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운 그 음대 역세권보다 조금 더 빨리 이제 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서울의 그 경전철은요, 좀 사각지대에 많이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은행사거리 학생들 가려면 굉장히 교통도 안 좋았고, 한데 불암산 또 가려면 불암산이 뭐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 힐링타운이라고 있는데 이쪽은 또 중계동 쪽에서 불암산을 가려면 굉장히 교통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동북선도 또 광운대역 그 인근 그 월계역에 또 들어간다. 또 이렇게 해서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권 최대 단지 재건축이다 그래서 미미삼이라고 그러는데, 뭐 부동산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미미삼 하니까 꼭 뭐 좀 이상한데 이름이 왜 그러냐 하니까 월계 시형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중에서 미성 아파트, 미룡 아파트, 3호 아파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은 같이 하는 게 그 시너지 효과가 크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것보다는 인접 지역에 같이 어우러져서 하면 편익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건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그 안전진단도 같이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딴 거를 이제 미미삼이라고 지었는데, 요거, 미미삼 그 안전진단 받기 전에 또 여기 3호 4차 아파트가 있는데 4차 아파트도 안전진단 받았어요. 그래서 미미삼에는 3호 3차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4차까지 같이 이렇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미삼의 그 아파트는 3,930세대인데 3,930세대면은 상당히 큰 거죠. 근데 4차까지 합치면 4,840세대가 되거든요. 대규모죠. 강북에서는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현재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뭐 5,000세대도 될 수 있고 6,000세대도 될 수 있고, 이제 세대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도 옆에 가서 보니까 서광 아파트라고 이렇게 아파트에 이름이 써 있는데 요거가 또 그 같은 섹터 안에 있습니다. 이 광운대역 미미삼 그 같은 섹터 안에. 그래서 274세대인데 요거는 30년이 좀 덜 됐어요. 뭐 29년인가 됐는데 요것도 결국은 요것만 빼놓고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지 자체가.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미미삼 또 3호 4차 서광까지 합치면은 규모가 좀 더 커진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광운대 이 역세권 개발하면서 이 미미삼이 같이 편성해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광운대 그 개발하는 섹터 내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중랑천에서 보면은 미미삼이 더 가까워요. 그 미미삼이나 섹터 안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따지기 이전에 한 섹터 내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그림이 상당히 멋있게 그려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인근에 이마트가 있죠.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뭐 이제 규모가 더 큰 마트인데 창고 형태로 이제 더 규모가 크죠. 이미 쇼핑센터가 있는데 또 이 섹터 내에도 쇼핑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서 아주 주변에 편익시설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인근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근에 지금 이 광운대역이 이제 노원구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간담회가 있어서 노원구청장님도 이렇게 뵐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큰 자부심이 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서울대병원이 이 노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서울대병원 해화동에 있는데 굉장히 낙후돼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노원구 내에 보면은 이제 창동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게 이전을 합니다. 차량 기지가 이전을 하고 그 옆에 보면은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어요. 여기 아주 그 한 복판에 있죠. 아주 핵심 지역에. 요 두 가지 지역이, 두 군데 지역이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바이오 센터, 서울대학병원과 첨단 바이오 의료 복합단지가 들어온다. 이미 이게 협약이 되어 있죠. 그냥 뭐 앞으로 할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중랑천 옆에 도로들은 전부 다 공원화가 되고 그 옆에 바이오 그 단지가 들어간다. 그래서 원래 이 노원은 이 어떤 그 자족 기능이 많이 부족한 지역이거든요. 거의 뭐 베드타운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쪽에 그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서울대가 바이오 이 세타가 들어오면서 좀 자족 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좀 낙후되고 이렇게 자족 도시가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 면적이 창동 차량 기지하고 자동차 면허 시험장하고 한 면적이 7만 평이 넘거든요. 한 7만 5천,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이 강북 지역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같이 어우러져서 큰 아주 그 미래의 도시가 눈에 아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부간선도로 하면은요, 이 상계동, 이 노원 쪽에 동부간선도로가 아주 상습 정체 구간이죠. 그래서 새벽에 아주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차라리 귀가할 때는 늦게 오는 게 나을 정도로 그래도 막혀요. 그래도요. 그래서 이게 이쪽 지역이 막히면 강남이 또 막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지하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하로 뚫게 되면은 이 광운대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이면 도착을 한답니다. 뭐 막히는 게 없으니까요, 지하에. 그래서 그 위에는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 하겠다. 그래서 구청장님 만나 뵈니까 고민이 뭐냐 하니까 지하를 하면은 그 지상에는 뭘 넣을 것이냐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도 아이디어를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멋진 중랑천변을 멋진 구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한참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주 멋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광운대 역세권도 같은 중랑천변 역세권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오늘 광운대 역세권을 좀 살펴봤는데 그 미미삼이 되었던 역세권 섹터 내에 있는 아파트가 되었던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강북에 그 산들이 많잖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광운대역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또 그 아니더라도 아파트나 상가, 토지,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도 계속 연락이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느낌도 있고 또 아파트 가격도 슬슬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 하여튼 많이들 상담을 하시는데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